20대 대학생 잭 니콜스는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투자 열기를 실감하고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배 레버리지 ETF를 매입했다가 단 며칠 만에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원금의 70% 이상을 잃었습니다. 레딧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좌 실증 인증을 한 개미 트레이더 네이트 제라치는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에 50만 달러 이상 올인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30만 달러 이상 손실을 내고 해당 계좌의 장호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의 손실 사례들입니다. 국내에서 소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입했다가 눈덩이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월가에서도 계좌가 녹아내린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AI 테마주가 상승 날개를 달자 고수익률을 노린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레버리지를 장착한 ETF에 손을 댔다가 원금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초고위험 상품인 고배율 단일 종목 및 파생 ETF가 시장 변동성 확대기에 불과 수일 만에 수십억 달러의 원금을 삼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나 빅테크 테마를 겨냥한 2배에서 3배 단일 종목 및 테마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증시 조정기에 불과 며칠 사이 50%에서 60% 이상 손실을 기록하는 대참사를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엔비디아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NVDL과 테슬라 주가의 2배 상승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변동성 상품 TSLR 및 TSLL, 팔란티어 2배 레버리지 상품인 PLTU와 PTIR,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배 레버리지 상품 MSTU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CONL도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들 상품으로 투자 자금이 홍수를 이룬 상황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단일 종목 ETF 수가 최근 300개를 돌파했고 이 중 80%가량이 2025년 이후 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상품인 NVDL의 총 운용 자산 규모는 40억 8,600만 달러에 달했고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인 TSLL의 자산 규모도 약 1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2개 종목이 자산 규모 상위권에 랭크된 가운데 그 밖에 레버리지 상품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났고 전체 시장 자산 규모가 1년에서 2년 사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급팽창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의 2배 제한 규제를 피해 영국과 유럽 주요국 증시에 상장된 3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에도 투자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레버리지 ETF는 대부분 특정 지수에 연동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베팅의 영역이 특정 대형주로 옮겨가면서 투자가 아니라 고위험 고수익의 도박성 매매로 변질됐다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AI 테마주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타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지를 자극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AI 대형주의 우상향 흐름을 예측하고 말 그대로 화끈한 수익률을 노린 이들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빅테크가 바람대로 급등할 경우 레버리지 ETF가 2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화려한 성과 대신 폭탄을 떠안은 셈이 됩니다. 오를 때 2배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 손실폭 역시 2배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TSLL은 8월 14일 8.61달러로 거래를 종료해 연초 이후 52%를 웃도는 손실을 냈고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4.41%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년간 손실 규모도 31%에 달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연동하는 CONL은 연초 이후 74% 손실을 기록했고 1년간 손실폭이 88%를 웃돌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펀드는 13.33%의 손실을 냈습니다.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개별 ETF의 문제가 아니라 증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월가는 우려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2배 또는 3배의 약정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마감, 일반적으로 거래 종료 30분 전 보유 포지션을 조정하는 소위 11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11 리밸런싱은 레버리지 ETF가 목표로 하는 일간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장 마감 직전 실물 주식부터
파생 상품까지 보유 자산의 포지션을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당일 하루 수익률의 N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변하면 ETF의 총자산 가치 대비 노출 비율이 달라지고 매일 장마감 전에 이를 정확히 2배 혹은 3배로 맞추는 매매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초자산 종목의 가격이 오르면 ETF의 자산 가치도 상승하지만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난 자산에 맞춰 추가로 주식이나 스왑 계약을 더 사들여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종목의 가격이 상승한 날 운용사는 장막판에 매수 주문을 넣게 됩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강제 매도가 일어납니다. 해당 종목과 함께 ETF의 자산 가치도 감소하는데 노출 금액을 줄여 2배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유 중인 주식이나 파생상품 포지션을 축소해야 합니다. 문제는 운용사가 가격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른 날 더 사고 떨어진 날 파는 기계적 매매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대규모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주가가 급등락하면 운용업계의 장마감 30분 전 일괄적인 기계 주문이 몰리게 되고 해당 종목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AI 빅테크처럼 가뜩이나 쏠림이 심한 종목의 경우 장막판 ETF 운용사들의 대규모 기계적 매매가 급등이나 급락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만큼 대표지수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부에서는 유동성 가뭄과 마진콜 위험을 경고합니다. 증시 전반에 걸쳐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지거나 AI 거품론에 무게가 실려 주가가 급락할 경우 레버리지 ETF 운용사들은 파생상품 계약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즉각적인 마진콜과 매도에 나서야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규모 자금이 쏠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운용사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진콜을 받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운용사가 자발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도하거나 강제 청산에 의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전체가 폭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수 주문이 급감한 상태에서 일시에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면 증시 전반의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고갈,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합니다. 아울러 AI 생태계에 속한 종목들 전반으로 연쇄적인 하락 도미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식시장의 본래 기능은 상장된 기업의 실적과 가치에 따라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로 유입된 자금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단순히 방향성과 기계적 수급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주가와 기업 가치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변질,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